네, 종목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르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예상보다 중국 측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부양 효과가 좀 약하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네. 어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시장 자체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반등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미국의 이제 기술주가 최근에 이제 좀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시장도 그 여파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당분간은 아마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종목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재고 정상화 눈앞으로 다가왔다. 날개 펴는 의류 OEM주에 대한 매일 경제 기사입니다. 잠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요. 영업무역, 한세실업 등의 OEM 기업들의 주가가 6월 들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류 업황이 2분기 저점을 통과한다. 바텀 아웃을 하고 하반기 지날수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글로벌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이 있죠. 나이키, 룰루레몬, 갭도 있고요. 이런 재고 증가폭이 축소가 되거나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업황까지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의류 관련된 OEM은 계속 올 상반기 중에 계속 안 좋았었죠. 작년 하반기서부터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엔데믹 때 수요가 많이 줄었다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많이 수요가 줄었다가 엔데믹으로 인해서 수요가 좀 이제 급증을 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그다음에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이제 의류 구매가 상당히 좀 감소했었던 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의류 기업들의 이제 판매 부진에 따라서 이제 재고가 좀 많이 증가를 했었던 그런 측면이고요. 네. 이렇게 재고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OEM 업체의 이런 발주도 그만큼 또 양이 좀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의류 관련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내의 이제 의류 소매 재고 증가율 자체가 작년 8월에 이제 31%까지 증가를 했다가 올 4월에는 5%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증가율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재고가 23억 달러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로 한 2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갭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라는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류 기업들 자체가 발주가 그만큼 줄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재고 소진을 위해서 가격 할인 정책들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재고가 적정 수준까지 이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갭이면 한세실업인가요? 네, 그렇죠. 한세실업이죠. 네. 갭 관련된 브랜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정 재고 수준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또 발주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반기 이후에는 아마 관련된 발주 물량이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발주가 새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의류 관련된 원부자재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발주할 때 납품 가격이 이제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납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보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OEM이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무역, 네,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한세실업, 그다음에 화승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의 의류나 신발을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이런 쪽으로 이제 스포츠 의류 관련 좀 중심으로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갭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OEM 업체들이 아마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하반기에만 한 3,800억을 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상반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세실업도 이제 82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반기에 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추천주는 오늘은 이제 한세실업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네, 2분기 실적은 조금은 부진할 걸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부진했던 2분기까지 네. 조금 부진할 네, 걸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적자로 전환된다라기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갭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갭의 이제 매출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같이 맞물려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뭐 갭이 한 6% 정도 이제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뭐 적자도 뭐 갭 같은 경우는 한 5, 그러니까 주당 EPS가 한 5센트 정도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가 한 27%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고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갭도 이런 이제 매출이 줄는 관계로 인해서 구조조정이나 매장 효율화를 진행을 했다라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에는 아마 흑자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아마 흑자 기조가 좀 유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갭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한세실업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아마 신규 이제 발주 물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련된 단가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2개월 예상 PER이 한 6.8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뭐 이와 이제 한세실업과 비슷한 이제 그 영업 구조를 갖고 있는 대만의 OEM 업체인 마카로스의 경우에는 지금 12개월 PER이 18배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한 8% 정도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주주 지분을 좀 더 올리면서 좀 회사의 지배력을 좀 강화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만큼 회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생각을 해본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이 10일 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35만 7천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관도 연기금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최근 이제 주가 자체는 뭐 주간 단위로 보면 작년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 계속 13,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점차 이제 하단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제 상단을 이제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 수준인 18,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22,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은 15,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이렇게 나오고 흥망성쇠들이 있었는데 갭 정말 장수하는 의류 그렇죠. 브랜드고요. 한세실업의 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들을 판매하는 갭에 대한 이야기, 또 한세실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이 보이는 뉴스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국산 NPU 리벨리온 퓨리오사 사피온 엔비디아 GPU 어떻게 잡을까입니다. 블로터 기사인데요. 자, 일단 반도체 향후 최대 승부처가 초거대 AI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기정통부에서요. 어제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착수 보고회가 판교에서 있었습니다. AI에 특화된 국산 반도체 여기에다가 이제 국내 클라우드를 적용을 해서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산업도 함께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과기정통부의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국내 AI 팹리스 기업들입니다. 자, 특정 AI 응용 분야에서는요, 엔비디아의 GPU보다 성능이 더 좋고 값이 더 저렴한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앞세워서 차별화에 나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요. 기사에 나와 있는 국내 NPU 팹리스 기업이 리벨리온, 퓨리오사 그리고 사피온이네요. 네. 상장 기업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다 상장 기업들은 아니고요. 네. 다 뭐 이제 비상장이죠. 어떻게 보면 벤처에 스타트업에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 벤처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이제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CPU가 그러니까 뭐 이제 메모리 칩 말고 이제 이런 이제 CPU 관련돼서 이제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CPU다라고 하게 되면 중앙 처리 장치다라고 해서 컴퓨터에 이제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일 처리를 빠르게 하는 대신 이제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게 이제 GPU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병렬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AI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CPU보다는 GPU 같이 어떻게 보면 단순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칩에 대한 관심사가 커졌고요. 이런 이제 GPU를 조금 더 이제 AI 측면에서 개량화하고 있다라는 게 AI 전용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발전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AI가 확대가 되면 이런 GPU에서 이제 AI 칩으로 아마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AI 칩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아마 향후 미래적인 그런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엔비디아가 GPU 관련돼서 상당한 뭐 세계 최고의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NPU, 그러니까 이런 AI 칩으로 넘어갔을 땐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시장을 지킬 수 있느냐는 좀 더 몇 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좋긴 하지만 네. 최근에 나오는 기업들의 그 기술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에서 이제 NPU 관련돼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을 해서 서버를 구성을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A100 모듈 가격이 이제 보통 대당 한 $10,000 수준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이걸 AI 시스템을 하나 만들려고 되면 뭐 10,000개 뭐 이렇게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조그만 이제 기업들은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뭐 특히 이제 신형 칩이 이제 H100 같은 경우는 뭐 대당 가격이 $40,000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고가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AI 칩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격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면 그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AI 관련된 칩에 대한 관심사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4개 기업을 3개 기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피온 같은 경우는 이제 SKT에서 이제 분산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의 A2 칩보다는 처리 속도가 2배에서 4배, 그다음에 전력 소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LG그룹과 현재 협업을 하면서 AI를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자체 개발한 워터보이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T4보다는 4배 정도 빠른 영상 인식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벨리온 같은 경우도 KT와 협력을 해서 KT용 AI 전용 칩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금융 특화형 NPU 이제 아이온을 이미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형 아톰도 출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AI 칩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를 얼마만큼 생태계를 구성하느냐가 향후에 이제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AI 칩 시장이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은 뭐 일단 뭐 SKT나 네이버 이런 쪽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와 관련돼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떻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요. 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엣지 디바이스다라고 하는, 보통 이제 얘기하면 스마트폰이나 이제 차량이나 로봇 이렇게 단말기에서 AI를 구현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I는 단말기에서 내가 뭐 찾는다 그러면 이거를 중앙 서버에 보내서 그걸 다시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일단 시스템이 커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신 오픈 엣지 기술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디바이스에서 AI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앙 서버에 대한 부담이 좀 상당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MPU와 메모리 시스템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흔치 않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 이제 AI 열풍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적자는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좀 이어진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너무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관심 사항을 가지셔야 되지만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6월 12일 이후에 한 12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약간 좀 조정을 받는 18,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22,000원, 손절은 15,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목이 보이는 뉴스에서 종목들 꼭 짚어주신 임순재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